첫 번째는 근육량을 늘리면 체열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 몸이 차지는 것을 최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냉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수족냉증 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손과 발의 냉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우리 몸 전체의 냉증, 손발뿐만이 아니라 배도 차고 몸도 차고 추위가 너무 싫다, 오히려 여름이 좋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쭤봐요. 더위가 싫으세요? 추위가 싫으세요? 그러면 뭐 대부분은 둘 다 싫죠. 뭐가 더 싫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추위가 더 싫죠 하는 분들이 더 한의원에는 많이들 오십니다. 우리 몸은 왜 차질까요? 애기들 중에 몸이 찬 애기가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도 다 이렇게 안아보면 뜨끈뜨끈하죠. 한의학에서도 아이들은 열 덩어리, 불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소양, 양 중에 이제 자라나는 양이다. 음양할 때 양이요. 그러니까 양기가 많은 거죠.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고 자라나고 하여튼 이런 기운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또 그래서 반대로 어떤 병이 많이 납니까? 열 때문에 병이 많이 나죠. 아이가 차가워서 병이 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이들은 열이 나면 병이죠. 고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련도 많이 하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점점 추위를 타고 몸도 자꾸 차고. 근데 몸만 차냐, 이게 어떤 다른 질환들을 일으키냐면, 첫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몸이 점점 차질수록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먹은 게 더부룩하고 매 식사만 하면 불편하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하고, 다음 끼니까지 그 먹은 게 그대로 있다든지, 이런 소화불량. 또 한 가지는 면역입니다. 자꾸 잔병 치레를 하죠. 각종 염증이라든지 감염, 제일 자주 생기는 게 이제 감기죠. 감기를 너무 자주 앓는다. 여성들은 질염이라든지 방광염, 염증이 자꾸 생긴다. 왜냐면 평소에 있는 그 균들에 의해서 자꾸 염증이 생겨서 방광염으로 막 잦은 소변, 따끔거림, 잔뇨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도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그 다음에 질염으로 인해서 뭐 냉대하가 나온다든지, 전부 이게 내 몸이 차기 때문에 면역이 낮아져서 생기는 질환들. 또 암도 그렇다고 하죠. 몸이 따뜻하고 이런 사람들은 암도 좀 덜 걸리는데, 몸이 차면서 이제 암도 발생한다. 이 면역과 관련돼 있으니까요. 면역이라는 게 뭡니까?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깔끔히 정리해 주면 되는데, 돌연변이가 그냥 암이 되도록 면역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이제 암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냉증은 노화 현상이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이가 열덩어리에서 점점 이 불이 꺼져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노화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량을 늘리면 체열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 몸이 차지는 것을 최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열을 내는 기관은 근육, 간, 심장 이런 정도인데요. 간이나 심장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뭐 간을 더 키우거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육량을 늘리면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덜 차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따뜻하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운동하고 움직이면 어때요?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정시에도, 기초대사량을 올려놓으면은 운동하지 않아도, 운동하지 않는 동안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면역도 좋아지고, 뭐 암도 예방할 수 있고, 물론 소화도 잘 되게 할 수 있죠. 이 운동만 답이냐? 또 한 가지는 뭐 약물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저희 한의원에 이제 뭐 수족냉증, 각종 냉증, 몸이 차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온리약, 그래서 속을, 내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 이 외에도 뭐 따뜻한 약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부자예요. 이건 사약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약을 내렸을 때 부자, 초, 이런 뭐 남성 이런 독약, 독성을 띤 약재들로 임금이 사용을 집행한 거죠. 사약을 먹도록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자 이런 약재들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물이 아닌 음식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음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육계, 이게 뭐냐면 계피죠. 우리 시나몬이라고 알고 있는 계피, 이것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생강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강도 우리 한의학에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생강은 그냥 생으로 쓰면 생강, 말려서 쓰면 건강, 말을 건자를 써서 건강, 이거를 구워서 쓰면 포강, 생강, 건강, 포강, 그래서 구분을 해서 썼는데, 생강은 주로 중초, 건강은 그거보다 좀 더 아래, 포강은 그거보다 더 좀 내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생강차, 건강차 이런 거 차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생강을 말리거나 해서 뭐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구워서 프라이팬에 볶아서 사용하면 또 건강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매우면 또 위장장애가 있으니까 생강, 건강, 포강을 드실 때는 꼭 적정량으로 해서 뭐 한 번에 한 3쪽 정도 이렇게 잘랐을 때 3쪽 정도 드시되, 대추랑 같이 드시면 이 대추와 생강이 같이 화합을 이루죠. 대추가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데 소화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이 이 소화장애를 막아줄 수가, 보완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생강은 우리 몸이 좋은데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대추가 또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강과 대추는 짝으로 보셔도 돼요. 우리가 한의학에서 이 처방을 할 때 강삼조이라고 하거든요. 생강 3쪽, 얇게 잘랐을 때 3쪽을 말하는 겁니다. 생강 3쪽과 대추 2알, 강삼조이, 조자가 이 대추 조자예요. 어디 가다 보면 대조동이라는 데 있잖아요. 대추. 그래서 조자를 써서 강삼조이, 생강 3편과 대추 2알, 이것만 해도 우리 몸을 겨울철에 따뜻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피차도 도움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강력한 약재들, 부자, 초, 남성, 이런 약들은 일반인이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재들은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시고, 계피, 생강, 대추까지 해서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음식 중에도 마늘, 파, 후추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후추가 예전에는 보온재료도 쓰였다고 해요. 우리 핫팩같이 십자군이 원정을 갈 때 신발 안에다가 열을 내려고 후추를 지니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향신료 중에도 우리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 차나 음식으로 해서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노화에 따른 이 냉증을 좀 예방하고 좀 완화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냉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